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고향 갔다 오느라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12시 넘더라도 방송을 좀 해달라. 이 방송 보는 게 낙이다. 이렇게 또 댓글을 한 분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잠을 좀 줄여서라도 방송을 했을 텐데 제 방송을 그렇게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밤 12시가 넘더라도 방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방송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단 그런 댓글을 보면 좀 그냥 좋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뭐 큰 그 성과를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좋게 봐주시니까 좀 힘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긴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뭐 한 5분 넘어가면 그냥 건너뛴다 이런 분위기라서 근데 제가 또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저는 길게 하고 싶은데 트렌드가 짧은 트렌드라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노력했었는데 또 제 방송을 보는 게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좀 길게 드리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당장 크게 안 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 때 이틀 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요지는 주식이라는 이 판이 저는 도박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기업의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변화가 된다면 공평한데요. 세력들이 동원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도박판의 습성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습성보다는 투자라면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세력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박판의 습성에 더 가깝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식판은 도박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핵심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생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2년 넘게 유튜브를 한 게 지금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면 20년 2월, 21년 2월 2년 하고 지금 더 됐죠. 좀 더 하면 3년 가까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만 있으면 돈을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딱 그 돈 가지고 생존만 가능하면 점점점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경험이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구독자분들의 경험치를 높여주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급등할 종목 예상 종목 한 5개 집어가지고 내일 급등하는 종목 나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한 사람도 수익 그렇게 안 납니다. 계산을 안 까잖아요.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수익을 다 먹었다 이건 안 맞습니다. 대체로 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종목을 잘 집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종목 매수해가지고 수익 올리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잔고가 602만 원이고요. 제가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인출금 600만원으로 잡고 단기 계좌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절반을 떼놓고 절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좀 현상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제가 어저께부터 뭔가 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여유를 가지면서 이 차곡차곡 모아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출된 돈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과거에 제가 1,000만 원 넘어가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올라가지 싶은 쪽으로 몰빵했다가 손실을 크게 보고 충격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인출해둔 돈을 다시 이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600만 원 이 돈을 중기 투자로 그냥 매매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중기 투자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코프라도 이 단기 계좌에서 100만 원 수익 올릴 때 팔 때 중기 투자에는 200만 원을 남겨놨었거든요. 지금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오늘 가격으로. 그리고 태경산업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 두 종목을 지금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현금은 100만 원 남겨놨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유사시에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나왔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100만 원 남겨놓고 요렇게 운영해서 요건 그냥 제가 방송할 때 이거까지 집어넣으면 이건 휴대폰으로 매매하는 거라서 잔고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포함을 안 시키고 요것만 가지고 운용을 했었습니다. 여긴 6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이 중기 투자까지 그대로 합쳐가지고 요 중기 투자 지금 현재 잔고가 오늘 잔고로 619만 원입니다. 요걸 폰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걸 무슨 또 뭐 증명시켜 드리듯이 계속 캡처 떠갖고 옮기고 이러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건 그대로 믿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돈이 불어나가지고 합쳐서 2천만 원이 되는 시점, 이게 2천만 원이 되는 시점에 여기 있는 돈을 전부 다 인출해서 여기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되는 그 시점에 여기 매매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거 아마 기간으로 잡으면 투자금이 얼마고 지금 인출하는 금액이 얼마고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프로그램 제가 여기서는 되는 건 아는데 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증권사는 달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기 투자 매매한 거는 그냥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이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 폰에서 지금 잔고 확인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상태니까 요건 나중에 2천만 원 맞춰졌을 때 이거 옮길 때 그때 인증샷을 한 번에 정리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하는데 매일마다 제가 워낙 결벽증이 있어 가지고 그날 매매한 잔고를 꼭 이렇게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속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쪽 중기 투자는 이게 폰에 걸 가져와서 이쪽으로 하려면 캡처 뜨고 막 이러려면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천만 원 맞춰지는 그 시점에 6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이 계좌를. 그러니까 인출금 600만 원 빼가지고 이거 가만 안 올리니까 뭐 허전해서 그래서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요렇게 돼 있는 상태고 요건 2021년 6월 11일부터 2천만 되는 그 시점 인출하는 그 시점까지를 수익률을 한꺼번에 캡처해 가지고 그때 증명해 보여드리면 이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가격으로 제가 지금 코프라하고 태경산업을 대충 200, 200 했었는데 코프라가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이거 수익 났는데도 지금 크게 못 버는 거는 휴마시스 중기 투자에 넣었던 게 손실 나면서 손절하면서 손실이 좀 났었고 이제 손절했는 거 회복하고 한 20만 원 정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잔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태경산업하고 코프라고요. 코프라가 지금 한 30%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중기 투자는 그러니까 급하게 안 팔고 웬만하면 그냥 쭉 길게 가져가는 그 패턴의 종목을 여기다가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기 계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한다 싶으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가능하면 그냥 진득하게 이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연말 배당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당 받을 때까지 그냥 뭐 묻어두지 그냥 200만 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 이런 식의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안 건드리고 이제 요 잔고만 요 619만 원이
여기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링크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이 중기 계좌에 있는 돈 619만 원 하고 그 다음 단기 계좌에 있는 돈 이 설명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속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현재 단기 투자하고 있는 여기 60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치면 1221만 원이 제 투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21만 원은 866만 원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1221만 원이라는 얘기고 오늘 플러스 26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집계 때 이 중기 투자가 안 들어있다가 이걸 중기 투자로 넣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은 현재 32만 원의 수익이 난 거고 최종 수익금은 요 866만 원에서 오늘 장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355만 원 정도 벌었다. 3년 해가지고 3년하고 2년 한 8개월 정도 했죠. 2년 8개월에 350만 원 보잘것없긴 하지만 이 돈보다 경험이 쌓여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해보니까 한쪽에 몰빵 해가지고 되겠다 싶은 종목에 몰빵 넣어갖고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몰빵하면 손실을 크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 중기 인출을 해가지고 통장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좀 길게 보는 쪽은 여기다 하고 짧게 보는 건 단타는 여기다 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1221만 원이 제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제가 아마도 이틀 전에 방송할 때, 하루 쉬어버리니까 좀 문제가 생기네요. 이게 어제고, 이때 방송했죠. 이렇게 빠질 때. 이때 제가 방송할 때, 아마도 제 기억에, 이거 빠지는 건 좀 오바였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봤을 때, 한 마이너스 25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 있었어요. 휴마시스도 급락해 버렸고 어제 보시면 휴마시스도 하락해 버렸고 그 다음 안랩도 하락해 버렸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락해 가지고 마이너스 한 25만 원 정도 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 올리면서 손실을 다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매매 안 한 것은 오히려 잘 됐다 저한테는. 어제 이걸 보고 있었으면 아마 팔았겠죠. 그래갖고 손실을 끝났을 건데 그냥 가만 놔둬 버리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생각은 종목 잘 잡았다 싶으면 그냥 조금 길게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너무 단타에 휩쓸리지 말고 빼먹을 때 알차게 빼먹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매매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이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땐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이거 내려온 거는 좀 오바였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빠져버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 위에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버텼고 결국은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제는 다 털어먹고 땡겨 올렸으니까 위쪽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혼조세였는데요. 그 전날은 하락했었습니다. 이 하루 건너뛰어서 설명이 조금 혼선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냥 나스닥으로 보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밤 말고 그 전날 하락했었습니다. 이때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높게 나와버렸어요. 0.6인가 예상했는데 0.8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하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원래는 내년 후반기쯤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가 계속 높으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전반기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멘트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움직이기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년
후반기하고 내년 전반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왔고 12월하고 내년이면 1월 돼버리죠. 그럼 만약 내년 전반기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다 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년 후반기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이렇게 해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말고 그 전에 빠진 이 부분은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들어올리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려서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증시는 안 빠지고 계속 버텼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설명해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어요. 유럽 증시가 안 빠진 거는 중국恒大그룹이 디폴트 위기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또 위기 상황을 해결했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독일 증시 지금 최고치에 와 있는 상태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돌파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코스닥은 여기쯤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직 그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니까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국 증시도 지금 들어올리죠.恒大악재가 해결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상승해서 나오죠.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주말 동안에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올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뭐 폭삭 주저앉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에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주에 국내 증시는 강하게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태경산업은 거래소 종목이라고 이제 댓글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 거래소 종목인지 코스닥 종목인지 구분 안 합니다. 이 보면 눌러보면 이 코스피 화학이죠 태경산업이. 근데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자꾸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태경산업은 코스피인데 코스닥 지수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거 구분 지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코스닥 올라가는 날 코스피도 올라갑니다. 뭐 가끔씩 거꾸로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시장을 보는 이유는 개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종목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좀 가벼운 종목들을 많이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뭐 덩어리 큰 거 몇십만 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려면 그 선물 포함해서 이제 거래소 지수 움직임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굵직하게 따라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거래소 종목이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6,700원짜리 이런 종목은 가볍게 그냥 휙휙 날아다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이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그 거래소 종목일지라도 움직임은 코스닥 종목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니까. 그래서 이 차트 참고하는 거는 코스닥 지수를 주로 참고합니다. 저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대체로 코스닥에 반영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간다면 제가 가진 종목들은 대체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타 계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변화가 됐네요. 휴마시스하고 안랩을 일단 팔았습니다. 이 팔은 이유는 좀 더 설명드리고, 태경산업 가지고 있는 데다가 태경 BK를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는 지금 현재 코프라하고 태경산업 원래는 그 220, 220인가 반반 넣었는데 얘가 수익이 나가지고 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얘는 한 300 정도 있고 얘는 한 220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기투자 종목, 이 종목은 가능하면 이제 그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길게 보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종목 추천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 남의 재산에, 남의 돈에, 그 귀중한 돈에 제가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이 종목 급등할 것 같아도
이 종목 급등한다고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100%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제 말 믿고 누가 했다가 만약 거꾸로 내가 손실 나면 그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내일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중기 투자 관점의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프라를 제가 중기 투자에 가지고 있었던 때가,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단기 투자에 갖고 있었거든요. 100만원 갖고 있다가 시간에 여기 이날 9% 수익 났는 데다가 시간에서 10% 상한가 들어가길래 11,100원인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푸근했던 이유가 중기 투자 200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기 투자 때 얼마였냐면 코프라가 8,420원에 샀습니다. 8,420원이니까 중기 투자 때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급등한 겁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중기 투자의 그 손실을 다 커버하고 지금 플러스로 돌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로 이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급등해가지고 그 뉴스 나왔던 게 BGF라는 회사에서 코프라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수 가격이 23,000원인가로 나온 것 같아요. 23,000원이니까 지금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죠. 근데 23,000원인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 인수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 8,600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000원에 인수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지금 한참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유상증자가 8,000 얼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날 나온 뉴스는 거의 돌발적인 뉴스였다고 봅니다. 이제 소수의 아는 사람들이 땡겨 올려가지고 먹긴 했겠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점으로 계속 날아갔겠죠.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 여기서 갭으로 떠갖고 날아가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면 세력은 가진 게 없죠. 세력이 여기서 매수해버리면, 만약 매수한다고 치면 여기 가지고 있던 저부터도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량을 떠안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냥 확 밀어버린 것 같아요. 확 밀어버리니까 이 급등했을 때 이때 따라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23,000원에 인수했다는 그 뉴스 봤던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다 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린 거를 쭉 눌러가지고 다 틀은 것 같고요. 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틀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 당겨갖고 들어올려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에 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급락했기 때문에 아 이거 물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되돌려버리니까 아 역시 위로 가는 게 맞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땡겨 올리고 오늘도 지금 오락가락 하면서 많이 움직이죠. 거래량도 지금 340만 주 정도 됩니다. 5분봉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재료가 안 살아있다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여기까지로 그냥 빠져버리겠죠. 근데 다시 들어올린 거는 재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털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땡겨 올릴 것 같다 싶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 투자에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 태경산업은 그 중기 투자에도 220만원 가지고 있는데 단기 투자에도 120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건 그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밀고 쭉쭉쭉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갔고 여기까지 오고 나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왜냐하면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이 재료는 제가 봤을 때 좋다고 봐요. 얘가 지주회사이기도 하면서 보니까 뭐 그 여러가지 그 태경산업 보시면 석회, 중질, 탄산, 칼슘, 합금, 철, 산화, 아연 등 해놨죠. 여기도 뭐 휘발유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그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었지 싶은데 하여튼간에 이 오만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주유소도 있고. 주유소는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이건 뭐 호재니까 괜찮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문을 많이 닫기 때문에 그런 게 악재로 작용했을 건데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나머지 보면 비철금속 해갖고 이게 오만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간 가격 급등하면 또 이해가 또 언급이 되고 뭐 오만 개 다 언급되는데 실제로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의 재료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그래도 길게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그 하루의 낙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그 구독자분도 제 방송을 좋아하기만 한다면 밤새도록 떠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보시면 1분기 때 실적 좋고 2분기 때 실적 좋고 두 개 합쳐보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을 이미 달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3분기 지금 곧 이제 11월 15일까지 그 실적 발표하니까 실적 나올 겁니다. 나오면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이 균일하게 쫙 잘 나오잖아요. 재수없이 여기서 뭐 마이너스 얼마 나오면 이제 그때는 팔아야죠. 그것까지 제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요런 정도로 나온다면 한 60억대에서 70억대 요 정도만 놔준다면 딱 보면 이게 답 나오죠. 원래 1년 타고 나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요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은 괜찮다. 그리고 부채도 없는 편이고 유보율도 괜찮고 다 괜찮고, 그리고 무슨 비철금속 어쩌고 저쩌고 요즘 이 테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괜찮고, 유동 물량도 1000만 주니까 아주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외국인은 큰 영향 없는 것 같고, 그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단지 얘가 못 올라가는 것은 이 많은 매물을 뚫고 밀어 올리기에는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큼 돈이 아니고는 여기서 쭉 땡겨 올라가고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 팔 거니까. 그래서 올리다가 또 털다가 이렇게 해서 실탄을 이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돈이 한 뭐 10억이 있으면 지금 제가 쭉 샀다가 그럼 계속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샀는 거를 어느 정도 팔면서 또 그 현금 확보해가지고 다시 또 그 돈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여기쯤까지만 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 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왜냐면 이 매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오면 땡겨 올리면 요 정도 매물쯤은 그냥 가볍게 치고 쫙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은 또 제가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면 그냥 이게 꾸역꾸역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가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태경 BK를 오늘 또 17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건 오늘 왜 잡았느냐 하면 원래 태경 BK가 탄소 중립 뭐 주고 해가지고 얘도 맨 그겁니다. 보시면 탄산, 칼슘, 탄산가스, 그 다음 생석회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얘가 친환경 관련한 뭔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 석회 사업에 압도적인데 이게 철강, 건축 자재, 환경오염 방지업계 등에 납품하는데 이게 조선, 건설 뭐 이런 것 쪽에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 환경오염 방지하는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맞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테마가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그 다음 유동 물량도 뭐 1400만 주니까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 보면 부채 비율, 유보율이 좀 작긴 하지만 일단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 태경 산업이 모여서 할 겁니다. 아마 태경 BK의 그렇죠. 그 모여서가 태경 산업입니다. 태경 산업이 지금 태경 BK의 지분을 4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잡은 이유는 이게 끼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땡겨 올릴 때는 확실히 땡겨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날 요소수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소가 부족하다 이러니까 요소 비료가 부족하다 이 뉴스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요소수는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 1만 톤이 들어온다는데 요소 1만 톤 들어오면 그거 아마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요소에다가 정류수 섞으면 요소수가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설탕 한 숟가락에다가 물을 한 컵 부으면 설탕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탕 한 숟가락만 있으면 엄청난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리터짜리 물 한 병을 설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으로 요소 1톤이 들어오면 요소수는 1톤이 아니고 그보다 한 뭐 몇십 배 정도가 뻥튀기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한 3개월치 정도는 뭐 무난히 해결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 세계적으로 요소라는 게 뭐 진짜 귀해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귀해가지고 못 구하는 것 같으면 문제인데 이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생산했었는데 너무 그냥 쉽다 보니까 발에 차이는 게 그 요소다 싶어서 이제 환경오염 되고 하니까 일부러 생산 안 한 것 뿐입니다. 진짜 급하면 우리나라에서 요소 생산 공장을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석탄에서 뽑아낸다는데 이 지금 너무 열변을 토한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좋게 봐주시는 구독자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가 부족한 건 중국하고 이 스토리가 좀 그까지 가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갈등 생기니까 호주가 그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하다가 중국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중국에 석탄 수출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중국에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석탄이 되게 부족하게 돼버린 거예요. 호주산 석탄이 억수로 질이 좋답니다. 근데 호주산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이 석탄이 부족해갖고 화력발전소가 막 멈추는 이런 사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석탄이 부족해졌는데 이 요소라는 게 석탄에서 뽑아낸답니다. 그럼 석탄이 부족하니까 요소 생산이 적어져갖고 요소가 부족해지니까 중국에 에서는 부족하면 무조건 수출 규제해버립니다. 저거 쓰려고. 그래서 규제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지금 1만 톤 요소 살라고 계약 다 해놨는데 부두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위에서 요소 수출 규제를 막아버리니까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 돈 줬는데 계약까지 해가 돈까지 줬는데 이건 더 이렇게 돼갖고 그럼 이번에 줄게 해갖고 1만 톤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면 여기다 물 부어갖고 태워갖고 뻥튀기 시키는 건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쫙 풀고 나면 한 3개월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다른 러시아에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편의점에 밤에 오신 분도 그 친구분끼리 이야기하다가 러시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요소수 그거 한번 팔아볼래 하는 거 알아보는 중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의 규제 때문에 요소수의 어떤 정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답니다.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소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한 80% 생산하니까 전 세계에 나머지 한 20%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면 사가와도 되고 진짜 급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석탄 가져와가지고 공장 하나 지어갖고 만들면 됩니다. 3개월 동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끝난 것 같고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이날입니다. 대유가 급등한 날. 효성 OMB가 먼저 갔죠. 효성 OMB가 급등한 날. 자, 요소수 부족하다니까 방송 기자들이 또 발 빠르죠. 요소가 부족하다 하니까 요소 비료가 또 올라갔고 저도 그때 요소 비료가 말씀드렸는데 요소 비료 공장 비료 만드는 회사에 창고 열어가지고 재고가 5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비료는 가을까지 뿌리고 나면 겨울에 비료를 안 뿌리기 때문에 재고가 당연히 없지. 지금 재고를 마주 가지고 있습니까? 봄에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요소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 원위치 되어버립니다. 올라갔던 만큼 다 빠졌죠. 그러니까 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던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경 BK를 안 사고 매수 안 하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얘는 요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친환경 땅에서 나오는 무슨 가스 같은 걸로 해갖고 비료를 만드는데 이게 요소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요소인 척 비료라 그러는 바람에 대충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요소가 부족해서 요소 비료를 만드는 이 효성 OMB하고 대유가 급등하니까 비료 관련주가 급등한다 그러면 태경 BK도 비료를 한다던데 해갖고 그날 확 땡겨 올리면서 털어먹고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소가 아니니까 얘는 아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료인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올라가거든.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뉴스에 계속 요소수 부족해갖고 뭐 산업이 멈추니 어쩌니 하니까 이게 몸 팔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오늘 드디어
요소가 중국에서 1만 톤 들어온다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해결됐다 이러니까 올라갔던 얘가 다 되돌아가고 얘가 내려온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려갖고 다 손절 못한 사람 손절하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봐 여기까지 올 겁니다. 대충. 그래서 다 틀었기 때문에 태경 BK도 요소 때문에 물려갖고 틀은 사람들을 대충 오늘 정도까지 하면 다 틀었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 원래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소 때문에 올라간 게 없잖아요. 요소 때문에 거꾸로 내려오기만 했지. 그럼 이제 요소를 빼고 보면 얘는 과하게 내려온 거라고 봅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오버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는 매수하기 딱 좋지 않느냐 해서 요거 노리고 있다가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 휴마시스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보면 확진자 숫자가 오늘 2360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보면 확진자가 어제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이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확진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 2000명 나오는데 일본이 200명밖에 안 나온다고.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유럽은 난리 났는데 일본이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확 줄어갖고 지금 사망자도 안 나오고 하루에 2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제 제 나름대로 억지로 끼워 맞춰보면 뉴스 들었고 생각해보면 그 일본에서 무슨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확진자를 적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 검사하는 숫자가 4만 건이 넘는 걸로 봐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신 접종이 80%를 넘겼다 하는 이게 이제 조금 걸리는 겁니다. 독일이 급증하는 거는 독일은 백신 안 맞으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63%인가 밖에 백신 접종이 안 됐습니다. 반 조금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80 몇 프로를 접종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보면 백신 접종을 아주 많이 하면 확진자를 떨어뜨릴 수 있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70%를 넘겼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우리도 100%를 이제 한 80%대 넘어가면 일본처럼 확 줄을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니카를 초반에 그 양로원부터 해가지고 쫙 많이 맞았죠. 근데 이 아스트라제니카가 성능이 지금 다 떨어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부스터 샷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스터 샷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회 같은 것도 막 허용해버리고 지금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백신 접종 다 했다 그러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약효가 다 떨어진 사람이라고 치면 감염이 되죠. 그럼 만나갖고 막 10몇 명씩 모여갖고 밥 먹고 막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그냥 요양원 같은 데서 뻥뻥 터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중증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위기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많이 걸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잘못 말하면 코로나 늘어나라고 기도하느냐 이래버릴까봐 그래서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 뭐가 나왔냐면 SD바이오가 그 인도의 공장을 대단위로 크게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현재 생산 캐파의 6배 정도로 튀길 수 있는 정도의 그 공장을 짓는답니다. 인도에서. 근데 인도는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그 의약품 원료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인도랍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그런 기본적인 그 의료 그 약품 같은 거 이런 거에 원재료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 공장을 대량으로 짓는다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이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 호재로 해갖고 이제 밀어 올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젠에서 또 시젠을 그 증권사에서 분석했을 때 요번 실적이 그냥 양호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 나오면서 한 6% 정도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등달아서 그냥 다 땡겨 올라간 거고 진단키트 올라가니까 이제 휴마시스는 여기 그 단타로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확 땡겨 올리는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제가 줄 거 놓고 팔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워낙 빠르게 그냥 탁 치고 빠져버려갖고 요것만 조금만 해줬으면 여기서 좀 팔았을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저 매도를 여기서 조금만 했습니다. 휴마시스를 15,450원에 한 발 넣어줘가지고 여기서 그 일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70만원 정도 있었던가 했는데 그거 70만원을 여기서 매도를 해갖고 줄여갖고 현재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설명이 중구난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진단키트 부분은 그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에 지금 상당히 연동되는 분위기고요. 그 방역 본부에서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는 분위기인 걸로 봐서 아직까지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저는 못 봤지만 게시판에 거기 글 보면 SBS인가 거기에서 그 자가진단 키트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게 방송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요지냐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하려면 이제 그 PCR 검사 그 코로나 검사했는 확인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 들어가는데 그날 검사하러 갔다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3일 전에 PCR 검사했는 결과 나오려면 그 다음날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이야기는 3일 전에 했는 PCR 검사보다 그날 검사하는 자가진단 키트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진단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 3일 동안에 감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진단키트는, 자가진단키트는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검사하니까 그 순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가진단키트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논지를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자가진단키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자꾸 PCR 검사를 축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검사 숫자가 늘어났을 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다는 쪽에 어떤 그런 그걸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급등할 수 있죠. 휴마시스를 제가 죽자고 매달리는 이유는 얘는 지금 1200억짜리 그 공급 계약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또 그 미국 국방부하고 셀트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계약이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료만 붙으면 얘는 급하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못 올라간 것은, 끌어올리려고 하다 밀린 것은,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엄청난 매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뚫고 밀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갭으로 뜨면 그냥 막 눌러버리는 이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좀 밀어올리면 팔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저부터도 올라가면 팔려고 줄 꺼놓고 기다렸으니까요. 요거만 넘어가면 팔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 탁 찍고 바로 내려가 버리면 못 팔았는데,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눌리면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면 얘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비중은 계속 줄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더 팔아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휴마시스, 태경산업, 태경BK하고 중기투자의 코플하고 태경산업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42분이나 됐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시간 조금 더 줄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